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소련군에 의해 북한 철도가 어떻게 접수되어 개편되었는지, 해방 후 철도관리체제의 재편과 분단 철도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련 측의 기술적 지도와 일본의 유형을 전제로 전개된 조선의 인적 자원의 운영 재편과 그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3월 북한 철도의 직원은 조선인 35,919명, 일본인 1733명이었습니다. 이 중 일본인은 중간관리층 이상의 신분층을 차지하고 철도 운영관리 및 현장 상층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인은 하급 노동자인 용인의 비중이 컸으며 고원층은 전쟁 말기에도 전체 20%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판인관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업무 계통별로는 조선인의 경우 가장 많은 요원이 보선 건축구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공장, 역, 열차, 기관, 검차군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하에서는 일본의 채용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신할 조선인이 많이 채용되어 공무보다는 영업과 운전 계통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전시하에서 운전 계통, 후에는 본국, 지방국, 철도사무소 등에 대한 배치가 많았습니다. 한정된 일본인을 신분별로는 중간관리층 이상 혹은 현장 상층부에, 업무 계통별로는 철도 운영 관리 계획, 직원 교양 및 기술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철도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력의 질적 저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련군 철도 사령관도 간파하고 있어 일본인의 유용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각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측 관리 능력이나 기술 축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의 배제는 업무 능률의 저하를 가져와 함흥철도구에서는 겨울철 열차 운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조선인에 의한 자주관리운동은 관리 및 기술 부문에서 심각한 공백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함흥철도구에서는 1946년 1월 20일 소련군 철도사령관이 철도 운영의 재건과 동시에 조선의 기술 습득을 위해 조속히 적임자를 공출한다는 함흥철도국 일본인 기술자 직원 유용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평양철도구에서는 한의진 교통국장의 도움으로 1946년 8월에 이용 상태의 약 2,600명의 일본인 직원 및 가족의 귀환이 인정되었을 때도 평양지방운수국 운전부 차량과장이었던 기무라 기술자 이하 150여 명의 잔류를 그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련군 기술자가 철도에 파견되었습니다. 해방 후 조선의 채용이 있었음에도 조선이 1945년 3월 시점에 35,919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표에서 보이는 1946년 12월 직원 48,37명이 모두 조선인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련군이 진주에 철도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5,000명 가까이 조선인의 신규 채용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의 유용자와 소련인 측 기술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인의 기술적 저위성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인의 기술자의 억류와 소련군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입수 가능한 1946년 12월 시점의 신분별 직원 수를 보면 기술자는 2,165명으로 5.5%, 사무원은 3,499명으로 8.8%, 기능자는 13,217명으로 33.3%, 노동자는 2766명으로 52.4%, 총
9,647명으로 100%였습니다. 이것을 1945년 3월 말 시점에 철도 직원의 신분별 구성인 고등관 0.3%, 판인관 9.2%, 촉탁 1.6%, 고원 31.9%, 용인 56.5%, 합계 100%와 비교해보면 약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즉 용인이 약간 감소하고 기능자 이상, 즉 고원 이상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북한에서는 식민지계의 신분과 다를 수도 있지만 기술자가 식민지계의 신분을 계승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아가 북한 철도의 연령 구성을 보면 19세 이하는 18.2%, 20세에서 30세는 56.3%, 31세 이상은 25.5%, 합계 100%였습니다. 이를 1940년 3월 공제조합 데이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9세 이하가 18.3%, 20세에서 30세는 50.8%, 31세 이상은 29.9%, 합계 100%였습니다. 연령 구성에서 20세, 30세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1945년 3월경 직원의 과반수가 근속연수 2년 미만의 청소년이었다고 지적된 바와 같이 태평양 전쟁에는 노동력 구성의 청소년화가 보다 한층 더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해방 후 그 경향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판단되지만 조선인만으로 철도를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7년이 되면서 직원 수가 7,000명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자 1946년 2,165명에서 1,08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철도 내부에서의 숙청, 남한으로의 이탈, 혹은 단순한 이직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때까지 유용되고 있었던 일본인의 귀환이 진행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양철도국에 유용되었던 일본 기술자의 최종적인 귀환이 1947년 7월에 원산을 경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일본인 혹은 소련인으로부터 기술 전수가 있었겠지만 기술 및 관리 부분의 공백은 한층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 실시에 있어서 상위 기술자 143명, 하위 기술자 550명, 합계 6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자의 부족은 기계에서 가장 많았고 그 수가 482명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 88명, 토목 74명, 건축 49명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 측면은 경험에 의해 노동자 내부에서 축적될 수 있었지만 차량수원, 토목, 배차 등에 관한 기술은 경험만으로 축적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기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했지만 식민지계에는 1942년 설치된 함흥지방양성소 전수각과에 의한 하급직원의 재교육, 주요 역구에 설치된 현업 강습소가 있는 것 외에 기능경제대회, 기능검정, 현장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본과, 별과 등 중견기술자의 육성 교과는 서울에 있는 종사원 양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교통국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46년 4월에 식민지기 함흥지방양성소를 함흥기술원 양성소로 재설치하고 7월에는 철도 전문 학교를 평양에 설치하여 초급 중학교의 졸업생 혹은 기존의 직원을 받아들여 중등 기술 간부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운수공학부가 설치되어 고등기술자를 육성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교통국 기술간부 학교가 창립되어 기존의 직원들에게 기술 지식과 철도 운영 관리 지식을 가르쳐
기술관리 간부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의 부족이 현저해지고 있는 가운데 1948년 1월에 이르러서는 결정 제103호 교통국 일꾼들의 기술교양 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이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되자 철도 운송 부문의 기술간부, 중등기술간부, 초급 지휘원의 양성 사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340명을 양성하고 그중 985명을 철도에 투입할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관차 및 기타 철도용품의 표본과 재료가 김일성 종합대학 운수공학부에 보내져 1948년 2월 교과 과목 재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양공업대학이 1948년 9월에 설립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 대학으로 운수공학부가 이전되었고 산업강부학부, 야간학부와 함께 기사급 기술자 육성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철도의 내부 교육 체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평양철도 전문학교도 1948년 11월 교육국에서 교통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2월에는 교통국 기술간부학교가 중앙철도 간부학교로 개칭되어 수업 연한도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나아가 철도 중앙 간부 양성소로 재편되어 종래의 3과 체제는 철도 기계, 운전, 전기, 토목, 건축, 운수, 경리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전공의 중등기술 관리 간부를 양성했습니다. 1950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기계, 운전, 토목, 기술자 356명이 양성되었습니다. 1948년 2월에는 교통국 내부에 기술노동자 양성소가 새롭게 설치되고 또한 기존의 하문기술원 양성소도 사령과 외에도 2개의 과를 추가 설치하여 학생 500명을 받아 초급 지휘원으로 양성했습니다. 이 철도 기술원 양성소는 1949년 1월부터 각 철도국에 증설되어 수업 연한을 6개월로 연간 2회 실시했습니다. 기술자 양성 계획은 1949년에 들어 더욱 확대되고 1949년 중에는 대학, 전문학교, 기술원 양성소에 의해 4,760여 명의 기술관과 기능공이 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교육기관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기술 지도는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46년 1월 20일부터 교통국 산하의 주요 역, 구, 공장에 노동자에 대해 주 2회 2시간씩 6개월간 기술 교육을 하기로 많은 현장 기술 강습소가 조직되었습니다. 기존 직원의 질적 향상과 신규 채용자의 양성을 위해 철도 강습회, 전문적 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실행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사, 기관조사, 보일러계, 검차계 등 기관 부문의 육성이 중점을 두었으나 표준 교재나 교과서가 없는 등 강습회 운영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이 되면서 전년에 비해 약 4배가 되는 규모의 재훈련과 간이훈련이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1950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6,561명의 기술공이 양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부 교육의 강화를 통해 직원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규환에 따른 기술적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철도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기술적 범주에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사원의 노동규율이 확립되지 않아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측의 불성실한 복무 태도와 무계획성, 조직적 지도 부족, 노동규율의 미확립 등이 문제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에 1946년 10월 31일 교통국 제3차 국소정회의가 열려
직원의 규율 확립이 요청되었습니다. 교통국으로부터는 역구소의 말단 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상, 교양체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적 교화를 꾀했습니다. 평양지구에서는 각 직장 책임자 회의에서 3일마다 사업 보고를 하고 매일 30분 이상의 교양 시간을 마련해 생산계획표를 게시해 작업 성적을 개인별로 단체별로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 포스터나 표창 등을 통해 노동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947년 2월에는 당위원회가 철도 부분에도 설치되어 당원을 조직하여 직업동맹을 지도하고 생산교양으로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준수시킴으로써 공산당에 의한 철도 운영 장악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또한 철도 공장에서는 공장 복구 건설 시 공장신문 선봉이 간행되어 각 조직에 의한 공산주의 선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데올로기 교환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유영제에게도 실시되어 생산 돌격 운동, 증송 운동과 같은 대중적 동원 운동과 함께 반복적으로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교화가 노동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 현장의 정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실질 임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시 북한의 정확한 물가 데이터가 없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쌀값을 기준으로 한 실질 임금 지수를 구해보면 철도 노동자의 사용할 수준은 1946년에서 47년에 걸쳐 하락하였지만 이후에는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안정화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련 측의 기술적 지도와 일본인의 유형을 전제로 전개된 조선의 직원의 기술 습득과 사회주의적 교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및 남한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자재 조달을 해야만 했던 북한 철도에서 전개된 시설복과 차량 수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